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년 부부의 차가운 일상 속에서 벌어진 은밀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텅 빈 집에서 서로를 잃어버린 부부, 그들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웃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금지된 유혹에 흔들리는 밤,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파장은 과연 어땠을까요? 부부라는 틀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과 위험한 끌림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며 그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세인 민수라고 합니다. 제 아내 지연은 47세이고 저희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이미 직장인으로 독립했고 작은 아이는 대학생이라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에는 사실상 저희 부부 둘뿐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에는 빨리 부부만의 시간을 되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지만 막상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의외로 쓸쓸하다는 느낌이 큽니다. 저와 지연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밤이 되어 고요해진 거실을 둘러보면 왠지 모를 텅 빈 기분이 밀려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우리는 말없이 각자 접시만 내려다봅니다. 지연은 드라마를 보며 웃고 저는 뉴스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죽이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부 관계가 화목하다고 할 수도 없어서 최근 몇 년간은 완전히 차갑게 굳어진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화는 꼭 필요한 말만 오가고 부부간의 스킨십도 거의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서로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의 뜨거운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 같았죠. 아이들 학원비며 대학 입시며 온통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 정작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을 이게 당연한 거겠지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라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솟구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지연이 친구들과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나랑 함께 있을 때보다 친구들과 있을 때가 더 행복한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혼자 동네 만화방에 가거나 회사 동료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는 편이 오히려 마음이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의 농담을 들으며 웃어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텅 빈 기분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이혼할 생각은 서로 없었고 겉으로는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식탁에서는 건조한 말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마치 룸메이트처럼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는 상태였죠. 그게 저와 지연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신규 입주자 안내라는 관리사무소의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죠. 누구일까, 평범한 이웃일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사람일까 하고 잠깐 궁금해했지만 그날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젊어 보이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몸매가 돋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어딘가 배우 같은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와 스쳐 지나갈 때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날렵한 턱선, 그리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눈에 박혔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라는 생각에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파트 이웃은 대개 엘리베이터에서 눈인사만 하고 지나치는데 그녀는 왜인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쳐 지나가며 가볍게 눈인사를 나눴고 저도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연예인인가 싶을 정도로 놀랐죠. 나중에 지연에게 들어보니 그러고 보니 새로 이사온 부부가 있는데 아내 이름이 은비라고 하더라. 남편 이름은 깜빡했지만 어제 아파트 주민 모임 서류를 전달하러 갔을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내가 정말 예쁘고 나이는 37세 정도래.
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37세라니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30대 초반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37세인가. 어쨌든 저희보다 젊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매력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은 정말 드라마 주인공 같은 스타일이라 좀 놀랐어. 그래도 사람 자체는 따뜻한 느낌이었어. 라고 덧붙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이 만남이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지연이 사실 말이야.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은비 씨와 알게 됐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의외로 잘 맞아. 라며 밝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보니 아파트 관리 조합에서 공지사항 정리나 소규모 행사 준비 등을 하고 있는데 지연이 올해 주민 대표 중 한 명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은비 씨도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고 하더군요. 은비 씨의 남편도 호감 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일이 바빠서인지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은비 씨가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연은 은비 씨는 재혼이라더라. 남편도 비슷한 나이대인데 우리랑 나이 차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친근감이 느껴져. 라며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척하며 그래. 잘 됐네.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 라고 대꾸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은비 씨에게 끌리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날 때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살짝 스치는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입는 얇은 셔츠 아래로 드러나는 어깨선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머리카락이 이상하리만치 눈에 들어왔죠. 이건 그냥 호기심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잡아도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과 함께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이런 감정은 절대 가져선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유부남이고 지연을 배신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식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매력적인 여성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돌아올 때 은비 씨를 우연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함께 외출하거나 아파트 로비를 지나가는 모습을 몇 번 마주쳤고 그때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스스로를 꾸짖어도 자꾸만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은비 씨는 늘 우아한 원피스나 슬랙스를 입고 날씬하면서도 곡선이 드러나는 몸매가 살짝 느껴지곤 했습니다. 얼굴은 또렷한 이목구비에 부드러운 미소가 어우러져 잠깐의 눈빛 교환에도 숨이 멎을 것 같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우연히 눈길을 끄는 이웃이 이사 온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평소에는 일에 몰두하려 애썼습니다. 집에서는 지연과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고 밤에는 혼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제 단조로운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은비 씨 부부가 우리 집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은비 씨, 그녀의 우아한 자세와 살짝 드러난 목선이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죠.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안녕하세요라고 미소를 지을 때 숨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지연과 낯선 남성 그리고 은비 씨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들이 놓여 있어 마치 작은 파티 같은 분위기였죠. 지연이 저를 알아보고 일어나며 다녀왔어? 소개할게. 이쪽이 은비 씨와 남편인 현준 씨야. 오늘 주민 모임이 끝난 후에 우리 집에 들러줬어. 라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급히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현준 씨가 안녕하세요. 현준입니다.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고 은비 씨도 안녕하세요.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뵌 적 있죠? 라며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머리가 하얘지면서도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빨리 준비 좀 더 할 테니 도와줘. 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며 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묻자 지연은 살짝 미안한 표정으로 갑자기 모임 끝나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우리 집에서 한잔하자고 했어. 당신이 오기 전에 이미 와 있었는데 불편했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불편이라기보다는 놀랐지. 여기서 거절할 수도 없고 뭐 괜찮아. 이상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가슴이 요동치면서도 겉으로는 침착한 척 애쓰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현준 씨가 저에게 잔을 내밀며 함께 드시겠습니까? 라며 레드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비 씨가 사실 저희는 재혼 부부예요. 라고 담담히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아이들이 독립해서라고 대답하자 지연이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한 부부지만 아이들이 커버려서 둘이 사는 게 좀 심심하거든. 이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은비 씨가 이해해요. 저희는 아이가 없지만 둘이 사는 생활은 자칫 단조로워지기 쉽죠. 라고 말했고 현준 씨도 맞아. 최근 우리 부부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재미를 찾고 있는 중이야. 라며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어느새 와인병이 비어갈 정도로 마셨고 대화는 점점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비 씨가 집에서 이렇게 마시는 것도 좋네요. 다음번에는 저희 집에도 오세요. 둘이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꼭 갈게. 이렇게 교류할 수 있다면 아파트 생활도 재미있어질 것 같아. 라며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은비 씨의 매력에 당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가 가끔 보이는 미소나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몸짓 그리고 그윽한 눈빛에 심장이 쿵쿵 뛰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이웃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일이 드물었기에 이 상황이 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그날 홈파티는 밤 10시경에 끝났습니다. 은비 씨 부부는 늦게까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라며 돌아갔고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새로운 친구가 생겼네.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요동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셨을 것 같나요? 그 후로 은비 씨 부부와 저희는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공용 정원에서 스쳐 지나가면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주민 모임 관련 일로 지연과 은비 씨가 함께 움직이면서 저녁에는 네 사람이 함께 동네 고깃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슬며시 부부 교환을 연상시키는 화제가 가끔씩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준 씨가 부부끼리 모여서 마시는 게 재미있네요. 파트너를 바꿔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라며 농담처럼 웃으며 말하자 은비 씨가 살짝 웃으며 어머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네. 하지만 좀 무섭기도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가벼운 농담의 주고받음이었죠. 저와 지연은 처음에는 설마 우리가 그런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은비 씨가 그래도 어른들끼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하자 지연은 뺨을 살짝 붉히며 머뭇거리며 아니 우리한테는 무리야. 라고 바로 부정하면서도 어딘가 호기심이 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은비 씨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은비 씨 부부가 이번에 저희 집에서 홈파티 하실래요? 라며 초대해 주었습니다.
저와 지연은 주말 밤에 그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인테리어가 세련된 넓은 거실이 있었고 은비 씨가 곧바로 와인과 안주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현준 씨와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웃으며 도와주고 있었고 저도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은비 씨가 괜찮아요. 편히 계세요. 라며 부드럽게 손짓하며 웃었습니다. 조금 어색한 기분으로 부엌 주변을 둘러보는데 은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은 많이 먹고 마시며 즐겨요. 라며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가슴이 철렁하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자 술이 오가고 대화가 무르익었습니다. 어느 부부나 재혼이 아닌 초혼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초혼 부부지만 사실 현준 씨 부부는 서로 이혼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른들끼리 삶의 경험에서 오는 것인지 보통 커플보다 솔직한 화제가 쉽게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현준 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친해졌으니 부부 교환 같은 거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적인 제안에 지연은 손에 든 잔을 떨어뜨릴 뻔했고 은비 씨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저를 시험하는 듯 깊고 강렬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상상은 했었지만 정말로 제안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도 순간 굳어 있었지만 제가 시선을 돌리자 미묘하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준 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심장이 터질 듯 뛰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농담이겠지? 아니 진심인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은비 씨의 눈빛이 저를 단단히 올가매는 듯 했습니다. 싫지 않은 건가라는 의문과 여기까지 왔으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이런 제안이 실제로 내 앞에 놓였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런 제안이 정말로 우리 부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 분위기에 떠밀려 저희는 그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부부 교환을요? 그날 밤 저는 은비 씨와 지연은 현준 씨와 짝을 이루어 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준 씨는 천천히 어느 방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여유롭게 말했고 저는 반쯤 떠밀리듯 은비 씨와 함께 별실로 이동했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현준 씨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은비 씨가 조용히 문을 닫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강렬했고 그 순간 제 심장은 가슴을 뚫을 듯 요동쳤습니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라는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며 온몸을 뜨겁게 만들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묘한 떨림이 제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어느새 목이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아니 괜찮다는 게 아니라 처음이라서라고 솔직히 말하자 은비 씨는 살짝 웃으며 걱정 마세요. 우리 어른이잖아요. 서로의 배우자도 동의했으니.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온몸이 뜨거운 전류에 휩싸인 듯 떨렸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다. 은은한 향기가 이성을 흔들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옷을 천천히 벗겼고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와 곡선은 숨을 쉴 때마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부드럽고 세심했으며 제 온몸을 뜨겁게 달구며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그녀의 존재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그녀가 제 품에 기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숨을 몰아쉴 때 저는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한 열기를 느꼈다. 그 절정의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온몸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강렬하게 다가왔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열기 속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황홀함을 맛보았다.
그녀 역시 저와 함께 그 순간을 느끼며 서로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 황홀함이 지나가자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눌렀다. 이 황홀함이 지연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찌르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은비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즐거웠어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아침이 되어 잠을 거의 못 잔 채로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는 지연과 현준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저를 힐끔 보며 좋은 아침 이라고 말을 더듬으며 인사했고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뒤엉킨 마음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좋은 아침 이라고 대답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현준 씨는 잘 주무셨나요? 라고 물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비 씨도 방에서 나와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수고 많으셨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마치 어제 일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게 부부 교환이라는 건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웃과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이웃과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서로를 마주하는 게 더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곧 가벼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지연과 저는 말없이 서로를 피했고 현준 씨 부부는 괜찮으시면 또 하시죠. 라고 말을 건넸지만 저는 애매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흔들리는 마음을 필사적으로 숨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희는 한동안 말없는 무거운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지연이 조용히 어땠어? 라고 물으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과 불안이 섞여 있었죠. 저는 뭐? 라고 되묻자 그녀가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그 사람 어땠냐고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날카롭게 저려오며 질투와 자책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는 어땠는데?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그 후 며칠간 말없는 무거운 공기가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서로를 끌어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지연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의 숨결과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은비 씨의 눈빛과 손길이 머릿속에 떠올라 자책의 무게가 여전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원래 거의 끊겼던 것이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왜인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투가 불을 붙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외부에서 그런 강렬한 자극을 맛보았음에도 역시 자신의 파트너가 가장 안심이 된다는 마음의 움직임도 있었을 겁니다. 지연은 그 후로 은비 씨 부부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은비 씨로부터 또 집에 놀러 오시지 않겠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지만 지연은 겉으로는 바빠서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라며 돌려서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편이 낫다고 느꼈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다시 끌어안는 건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제가 혼자 편의점에 다녀오던 길에 아파트 로비에서 은비 씨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력적인 차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멎을 만큼 매혹적이었죠. 그녀의 몸매는 캐주얼한 옷차림 속에서도 곡선이 드러나며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로비에서 은비 씨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여전히 눈부신 차림새로 서 있었습니다. 얇은 블라우스 아래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어깨선과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우아함이 저를 압도했죠. 그녀가 오랜만이에요. 좀처럼 만나기 어렵네요. 라며 미소를 지을 때 그 입술의 곡선과 깊은 눈빛에 가슴이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좀 바빠서라고 저는 말을 더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와 다시 네 사람이 모이고 싶은데 지연 씨가 싫어하나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으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강렬해서 저는 속으로 덜컥하며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날 밤이 좀 충격적이라 아직 혼란스러워하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은비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그건 저희도 처음은 아니었고 억지로 권유한 건 아니었는데 역시 익숙하지 않으면 놀랄만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부부 교환에 익숙한 것처럼 들렸고 그들 부부는 다른 비슷한 경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자 은비 씨는 또 마음이 내키면 불러주세요. 저도 그 이후로 좀 잊히지 않는 느낌이라서 라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와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위험한데 너무 매력적이야. 이웃과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미소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내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머릿속이 뒤엉키며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말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연에게는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겼지만 마음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점화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번 더 그 밤을 맛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연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다시 부부 교환을 하면 더 깊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잘못하면 부부 관계 자체가 무너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 밤 이후로 저희 부부의 밤의 스킨십은 되살아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드물게 지연이 우리 오늘 소주 한잔 할까? 라고 제안하며 취한 기세로 오랜만에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기쁜 일이었는데 저는 은비 씨를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연과 사랑을 나누는 건 제약이지만 질투와 자책을 떠올리면 몸이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로 현준 씨를 떠올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질투가 솟구쳤습니다. 서로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부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깊은 밤에 곱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는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저와 지연은 아이들이 독립한 후 식어버린 부부 관계를 깨트리려는 듯 이웃인 은비 씨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단 한 번의 부부 교환을 경험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상하게도 저희 부부 생활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킨십이나 대화가 이전보다 활발해진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제 마음에는 은비 씨라는 위험한 생각이 남아 있었고 지연에 대한 자책의 무게가 여전히 가슴을 누릅니다. 현재로서는 은비 씨 부부와 두 번째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연이 망설이고 있고 저 자신도 갈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비 씨는 또 마음이 내키면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었고 언젠가 다시 시작하면 그대로 깊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한 번의 실수로 봉인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같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밤의 경험을 통해 저희가 부부로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식어버린 두 사람이 다시 열기를 띠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이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세, 지연은 47세입니다. 자녀 양육을 마친 부부로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저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부부 교환이라는 행위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저희가 서로를 다시 의식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언젠가 돌아보며 그건 한 번의 실수였다고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세계를 맛본 저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이 기다릴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지연과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주말에는 사소한 마트 장보기를 함께 나갑니다. 다만 그 뒤에는 부부 교환이라는 위험한 비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서도 저는 지연의 손을 잡고 앞으로도 함께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합니다. 한 번 더 그 밤을 경험하고 싶은 유혹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만 지연의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립니다. 다시 그 길을 선택하면 우리 부부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도 지금은 지연의 손을 잡고 매일 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며 함께 저녁을 먹는 이 소소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나는 지연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모순이 있더라도 저희는 부부이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부부는 서로를 끝까지 지켜내는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